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 분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샘플링까지 우리가 좀 해봤다, 그죠? 이론을 좀 살펴봤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실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쉬프트 N을 눌러서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EX0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표에서 봤던 그 코드를 연습을 하는데, 이 장표에 봤던 코드하고 또 기타 다른 코드들이 있다면 제가 찾아서 같이 한번 또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p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플릿이라는 메서드 아시죠? 그죠? 이 메서드를 우리가 주는데, 자, 매개 값은 x 값은 iris로 줄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매개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매개 죄송합니다. 이 매개 값이 우리가 어떠한 걸로, 이 스플릿은 품종별 이 뭐죠? 열의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분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에 뭡니까? 달러 이렇게 해보면, 아이고 잘못 적었군요. 아이리스에 달러 이렇게 하면, 자, 스페시즈 종별로 우리가 이거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플릿 일단 하나 해보고 하죠. 자,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 SP 한번 봅니다. SP에서 찍어보니까, 자,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뷰로 보니까 SP가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세토사 이렇게 이제, 그리고 버지칼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버지니카 이렇게, 그리고 버지칼라, 그리고 세토사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얘가 지금 품종별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그냥 데이터를 다 쭉 이렇게 50개씩 분리를 했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방금 뷰를 했을 때 이렇게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지금 보시면 그걸 한번 보죠. 클래스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얘는 리스트 타입으로 제가 리턴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스플릿이. 그죠? 그래서 얘는 스플릿은 스플릿 메서드를 적고, 함수는 열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셋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분리하면서 뭡니까? 리턴할 때는 우리가 리스트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죠. 리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타입으로 리턴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봤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플릿 형태로 저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또 어떠한 분리를, 다른 분리 기준을 주고 또 다른 분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뭐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썸머리를 한번 해봐도, 썸머리를 한번 해보죠. 썸머리 이렇게 해보고 SP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얘는 세토사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랭스는 아시다시피 이 세토사에 있는 변수들이 5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역시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러면 우리가 SP 이 달러 이렇게 하니까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들고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어버리면 세토사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뭡니까? 이거는
SP는 결국에는 SP 그죠? SP라는 변수는 뭡니까? 리스트이면서 SP는 데이터 자료 구조 형태가 리스트면서 뭡니까?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었어요?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존재했었죠.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플릿을 이용한 방법이 됐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스플릿은 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리스트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데 이번에는 서브셋을 한번 이용을 해보죠. 서브셋은 뭡니까? 그죠? 조건에 맞는 행을 리턴을 해주죠. 맞습니까? 리턴해 준단 말이죠. 리턴해 줌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서브셋 이렇게 해서 서브셋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이리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페시즈 그죠? 스페시즈 뭡니까? CIES 맞죠? 그죠? 예, 이꼴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세토사만 받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토사만 이렇게 쭉 출력이 된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सब셋 하고 나니까 세토사만 이렇게 쭉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결과값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세토사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결과값에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세토사가 어떤 놈인지 우리가 클래스에서 세토사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역시 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죠? 얘는 그래서 조건에 맞는 행을 리턴을 해주면서 리턴하는 결과값이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행을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리턴해 줌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 서머리 이렇게 우리를 쳐도 자, 세토사 이렇게 우리가 주면 자, 이렇게 얘는 뭡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각각의 영을 뭡니까? 열마다 민,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 4분위수, 중앙값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스플릿을 쓰시든 아니면 서브셋을 쓰시든 그런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추출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또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서브셋 뭐 예를 들어서 서브셋을 우리가 하나 만드는데 아이리스에서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세팔 해서 세팔에 뭡니까? 세팔의 랭스, 그죠? 세팔 랭스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7.5 이상이 되는 애들만 내가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긁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세팔 랭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지금 보니 7. 몇이었죠? 7.5 이상 되는 애는 지금 몇 개예요? 6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죠? 이렇게 조건식을 이제 관계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 연산자를 AND 연산자로 묶든 OR 연산자로 묶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줘서 하면 된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세팔 이렇게 점 해서 세팔 점 랭스 그죠? 랭스를 해서 얘가 세팔 랭스가 뭐 예를 들어서 5.1 이상이고요. 그리고 AND가 들어가죠. 자, 논리 연산자 AND가 들어갔어요. 그럼 둘 다 참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세팔 해서 width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3.9 이상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조건에 맞는 값을 추출을 해 준다는 거죠.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세팔 width의 철자가 틀렸네요. 자, 요게 대문자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4개의 행이 만족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내는데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팔랭스가 7.6 이상인 거, 7.6 이상인 거를 먼저 이렇게 추출을 하죠. 이렇게 추출을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열만 보고 싶을 때는 그죠? 셀렉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셀렉트 있죠. 그죠? 셀렉트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C 해서 페탈 랭스 페탈.점 랭스 하고요. length 랭스 하고 자 페탈 위드스 이렇게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셀렉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셀렉트라는 매개 변수는 보고자 하는 추출하고자 하는 열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됐다면 이제 이게 이제 서브셋하고 이제 뭡니까 스플릿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 봤다 그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로 자 이런 형태로 해 봤고요.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일단은 먼저 여기서 우리가 장표에 있는 것들 실습을 좀 하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샘플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샘플링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장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셋의 크기가 너무 커서 데이터 분석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우리가 일부 데이터만 샘플링을 해서 대략의 결과가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샘플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링에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샘플링은 아시다시피 샘플링은 뭡니까? 샘플링은 기존에 우리가 주어진 값들에서 뭡니까? 그 중에서 임의의 개수의 값을 추출하는 작업을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의를 내렸어요. 그죠? 거기에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x 이렇게 있다면 x에다가 1에서부터 100이라는 값을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y 값에다가 어떤 값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샘플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샘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x 값에다가는 아까 전에 이 x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중복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있어요. 몇 개를 뽑을 거냐 이 뜻이죠. 그래서 한 10개 뽑아 볼게.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리플레이스가 있었죠. 리플레이스는 비복원 추출을 의미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FLSE 이렇게. 자, 여기서 리플레이스 값은 는 이제 true로 이렇게 두게 되면 true가 아니죠. false로 주게 되면 false로 주면 비복원 추출이 된다는 거죠. 한번 뽑은 거는 다시 안 뽑힌다 이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y 값을 제가 이렇게 찍어 보니까 자 10개가 이렇게 임의로 찍혔어요. 다시 이걸 해서 다시 y 값 찍으면 또 다르죠. 맞습니까? 이것만 드래그해서 계속해도 계속 달라요. 임의로 계속 다 뽑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를 좀 해서 이렇게 리플레이스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true를 줬다고 치죠. true를 이렇게 줬다고 치면 자 이거 놔두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보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샘플 했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봅니다. 이거는 복원 추출인데요. 지금 희한하게도 값이 똑같은 게 지금 추출이 된 경우가 안 보이네요. 보이면 그렇죠. 여기에 이거는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22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22가 또 나왔죠. 그죠? 이게 복원 추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거는 지금 아래 거는 복원 추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위에 거는 비복원 추출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샘플 함수를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임의로 행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또 역시 샘플링인데요. 이것도 idx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죠. 자, 샘플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임의로 추출할 건데 enrow 기억하시죠? 그죠? enrow 함수를 이용을 해서 iris 주면 150이 들어간다. 그죠? 150개 중에서 나는 자 사이즈는 50개 정도를 내가 추출을 하고 싶어. 그죠? 그리고 replace는 제가 false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얘는 자 idx에는 뭡니까? 그죠? 이 idx가 뭐가 들어갔는지 볼까요? idx 이렇게 추출해 왔어요. 하니까 얘는 96, 77 뭐 이렇게 돼서 지금 행의 값이 이제 추출이 됐죠. 1에서부터 150 사이의 행의 값이 그죠? 행의 값이 추출이 됐다는 거죠. 자, 이거는 iris라는 데이터셋 맞죠? iris 데이터셋에 행의 값들이 뭐죠? 이렇게 비복원 추출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idx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값을 우리가 그러면 이 행의 값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iris 50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iris 그죠? iris 이렇게 iris에다가 이렇게 인덱스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dx 이렇게 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들어갔고, 자 이거에 대해서 dim 해가지고 우리가 iris 50을 한번 주면요 50개가 나오겠네요. 50개에 5 이렇게 5개의 행이 추출이 됐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잠깐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iris 50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50개 중에서 한 6개 정도 보이죠. 자, 이렇게 추출이 되어졌다. 그죠? 이 값이 96, 97, 77 이렇게 됐죠. 여기에 96, 97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비복원 추출을 한 거죠. 행을 기준으로 해서 행값을. 맞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왜냐? 계속 뭐지? 이거는 컴퓨터마다 다르고 저도 실행할 때마다 다 틀려요. 한번 다시 이렇게 쭉 실행을 하면 저는 지금 제일 처음에 96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실행을 하면 126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126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샘플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링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값이 안 나오고 계속 다른 값이 나오는데 이제 샘플링을 할 때 한번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샘플 해서 1에서부터 20에서 내가 추출을 할 거야. 근데 사이즈는 5씩 할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실행할 때 다르고요. 이거 실행할 때 다르고 이거 실행할 때 다르고 이거 실행할 때도 달라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값을 아무리 샘플링을 해도 동일하게 나오게끔 하고 싶어.
이제 샘플 할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set.seed라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종잣값을 나타내는 값인데요. 그러니까 뿌리를 갖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이거를 자 100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쭉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러면 자 이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이것도 요거 종잣값 같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이렇게 했어요. 똑같죠?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종잣값을 여기서 내가 만약에 1을 줬다고 쳐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틀리게 나옵니다. 왜? 뿌리가 다르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setSeed는요. set.seed는 함수는요. 우리는 똑같은 이 함수는 아이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와서 자 함수는 종잣값을 설정을 하여 같은 값이면 계속 뭡니까? 같은 값이 샘플을 하면 같은 값이면 계속 샘플을 메서드를 샘플 함수를 실행해도 같은 값이 추출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게 setSeed라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한 번씩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게 있었죠. 콤비네이션, 데이터 조합, 그죠? 데이터 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데이터 조합.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콤비네이션이다, 그죠? 콤비네이션. 이거는 말 그대로 뭐 하는 놈입니까? 그죠? 주어진 뭡니까? 데이터 값들 중에서 몇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추출하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조합인데요. 작업이죠. 자, 이렇게 했다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콤비네이션의 약자인 요게 되겠죠. 그래서 자 1에서부터 5까지 내가 값을 주는데 몇 개씩 짝을 지을 거냐 이 뜻이죠. 그래서 자 number of element choose 자 이 값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맞네요. 자 이 콤비네이션 함수는 보면 자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자 1, 2, 3 1, 2, 4 이 경우의 수가 지금 1에 걸리는 경우의 수가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2도 이제 중복된 거는 제끼고요. 그죠?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두 개를 했다고 볼까요? 두 개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지어져서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조합을 해서 뭐 이제 나오는데 저는 잘 써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컴이라는 곳에다가 내가 이걸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이 컴은 어떤 건지 한번 보죠. 매트릭스인가요? 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컴을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자 매트릭스가 맞네요. 숫자니까 그죠? 이런 형태가 매트릭스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씩 짝을 지을까 그 뜻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5개씩 짝을 지어서 나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그냥 5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오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주어진 데이터가 1에서 5까지 밖에 없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숫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우리가 x에다가 예를 들어서 C에다가
컴바인 함수에다가 자 레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린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자꾸 왜 이러죠? 자 그린 하고 그 다음에는 블루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는 블랙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x 값에 담았어요. 맞죠? 이렇게 담고 난 다음에 얘를 자 컴바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콤비네이션 함수를 이용을 해서 x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지어서 달라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레드 그린 레드 블루 레드 블랙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 그죠? 맞습니까? 두 개씩 짝지어진 내용이 그죠? 이 값을 다시 컴에다가 제가 대입을 이렇게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i가 인 도는데 어떻게 얼만큼 이게 매트릭스가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이 컴은 뭐가 될까요? 매트릭스 맞죠, 그죠? 이거 대입했는데 이것도 역시 C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왜 숫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n 컬럼 이렇게 컬럼별로 우리가 찍을 건데 자 컴을 이렇게 줍니다. 그죠? 컴에 이제 n 컬럼이 지금 몇 개인가요? 지금 보시면 10개다 그죠? 컬럼이 10개니까 10번 돌 겁니다. 그죠? 10번 돌 건데 이것을 그대로 출력을 해봐라. 뭐 어떤 거. 그래서 컴 하고요. 여기다 인덱스를 주면 되겠죠. 인덱스를 주는데 i 값을 여기다가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거는 10값을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다가 역슬러시 n을 넣어서 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위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던 이 값들을 그죠? 레드 그린으로 되어 있던 값들을 이렇게 보기 좋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실제 뭐 그렇게 제가 이 콤비네이션 이 함수는 제가 많이 사용은 해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더라라는 것들이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샘플링, 데이터 분리하고요, 스플릿하고 서브셋, 그리고 셀렉트 관련된 매개 변수, 그리고 샘플링 하는 방법, 그죠? 복원, 비복원 추출, 그리고 뭡니까? 종잣값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주어진 값들을 이제 짝을 지어서 몇 개의 값으로 짝을 지어서 출력할 건가 이러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실습을 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또 한번 가지고 와서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